노인의 고민 1호가 뭘까요? 자식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식 때문에 더 고민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겁니다. 40세 미혼남이 20년 사이에 5배나 급증했다. 이유는 최고가 돈이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1960년생이 40세 됐을 때 결혼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는데 1960년생은 얼마나 결혼했었는가? 결혼 안 한 사람이 60년생입니다. 60년생은 40세 됐을 때 결혼 안 한 사람이 6.3%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년 지난 80년생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럼 80년생 해보니까 얼마나 나왔는가? 80년생은 30.1%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5배라는 이야기죠. 즉 60년생 저 58년 개띠처럼 비슷한 때죠. 그때는 40살 될 때까지 남자가 결혼 안 하는 확률이 이렇게 6.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뒤 2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40세 됐을 때 결혼 경험 유무를 보니까 남자들이 30.1%나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이 미혼 아들은 부모와 동거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부양하는 수도 많은 거예요. 왜? 미혼 사유가 1번으로 꼽히는 것이 돈이니까. 그 외에도 이제 사유는 많죠. 결혼 관념이 희박해져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성을 만나는 길도 많고, 또 결혼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40세를 넘겨서 결혼하는 수도 많죠. 우리 집만 봐도 그 나이가 푹푹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자식은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냥 시골 새방에서, 저는 단칸 도시 전셋집에서, 아들은 서울 투룸 전월세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보면 팍팍 늦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24살 때 태어났고, 우리 큰아들은 제가 31살인가요? 근데 이제 올해 결혼했습니다. 큰아들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이렇게 늦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희박해지는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차원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그 부담이 어디로 오느냐? 자식한테도 반이 가겠지만 적어도 절반은 부모한테 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쉬는 자녀를, 미혼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는 수가 많고, 그런데 부모 간의 그 갈등, 즉 독립시키려는 부모, 그리고 독립 의지가 약한, 어찌 보면 의존심, 의타심이 강한 자녀 사이에 40살 넘어서 독립시키려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리고 상속을 은근히 노리면서 독립하지 않으려는 자녀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복잡한데, 아버지는 6남매를 뒀죠. 저는 2남을 뒀죠. 자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그 결혼은 빨리 해서 자녀는 많이 낳는 그 세대, 그리고 그 자녀들은 결혼을 빨리빨리 했지만, 제가 처한 이 60대 중반만 해도 자녀들이, 아들들이 40세 되도록 결혼 안 하는 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산술적으로만 딱 나눠도, 절반으로만 나눠도 부모에게 부담이 절반 정도로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혼의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생을 결정하는 그 나이가 언젠가? 대개 보면 인생 결정은, 자, 40세 전후에 된다고요. 40세 전후에. 왜?
인생을 전후반으로 나눈다면 전반기, 후반기, 그 중에서 전반기는 결혼할 때까지 보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미혼남이라면 40세로 본다 하더라도 전반기에 중요한 인생 결정 요인이 지나가잖아요. 학업, 취업, 결혼. 근데 인생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어진다고요. 단절이 돼서 뚝뚝뚝 하는 게 아니라 또 적층성이 있잖아요. 쌓아야 하잖아요. 탑처럼. 그러지. 자, 10대까지 딱 한 다음에 또 20대부터는 출발선 똑같이 세워가지고 또 30대는 똑같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부모 찬스까지 받아야 하는 그 판국에 연속성이 있으면서 이 누진성, 적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세 전후에서 인생이 거의 8할은 결판 난다 할 정도로 인생 전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때 공부와 취업이 결정되고 결혼까지도 거의 결정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층적이고 누진적이고 복합적인 연속적인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이런 인생에서 뒤로 가서 후반전에 역전을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40세 되도록 남자 나이 결혼을 못했다면 그게 부모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부모가 죽도록 자기가 이승을 떠날 때까지 자녀를 부양하는. 왜? 그때 부양의식은 또 부모들의 부양의식은 나이 먹을수록 강하고 또 나이가 젊을수록 부양의식이 좀 약화된달까요? 즉 그거를 무한책임의식을 덜 느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가 퇴색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면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 사회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모의 부담은 엄청나게 큰데 저 같은 60대는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부양해야 되고 자식은 양육해야 되고 자기 노후는 또 마련해야 되는 삼중고를 겪는다. 그래서 무슨 연금 3층이네 3겹짜리 연금이네 그런 걸로 자기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압박감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인의 고민 1호를 자식 리스크 그러는 겁니다. 그럼 자식 리스크를 방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식 리스크. 자식 리스크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할 게 3J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뿐 아니라 자신도 그리고 정부도 믿지 못할 3J 자식, 자신, 정부 전부 다 지읒자로 쓰여있기 때문에 3J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우선 자식 리스크를 어떻게 이거 벗을 것인가 이거 정말 큰 고민이잖아요. 위기잖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을 것인가 하는 것이 노인들의 안전하사나 고민입니다. 어떤 그 어머니들은 지금 70대 80대들은 그래요. 바라보기도 아까운 자식이다. 특히 딸을 쭉 우리 처가도 그런데 앞사람이 셋째 딸인데 딸 나니까 그 여수에서부터 온 할머니가 딸이란 소리 듣고 돌아갔다는 그때 시대는 그랬죠. 그 양반 뭐 지금 돌아가시면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90대니까 그 어머님은 뭐 얼마 있겠어. 더군다나 셋째 딸 낳았으면 아마 살아계시면 110, 120, 130? 그때 할머니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자식 리스크. 그렇게 딸 낳고 아들 낳으면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뭐 7, 8명 딸 낳다가 아들 낳은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경우에 아들은 바라보면 달까 싶어서 달아 없어질까 싶어서 바라보기도 아까운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들이 리스크가 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겠죠. 그런데 이 자식 리스크라는 건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또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성장한 뒤에 이거 고치려고 하면 독립을 시키려고 하면 리스크를 방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 불화가 많습니까? 정말 독한만 먹어도 자기도 고치기 어렵지만 자식은 고치기 더 어렵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 호랑이 같은 이성계, 태조 이성계도 5대 아들 이방원, 태종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쫓겨나다시피 했잖아요. 자식 못 이겨요. 그런데 이 늙은 부모가 늙은 자식을 고친다는 게 40대 이상 되면 뼈가 굳었는데 고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긴 하지만 그 나이가 안 됐다면, 마흔이 안 됐다면 빨리 고쳐야 되죠. 우선은 지원이 능사가 안 되는데 자기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제들은 어떻게든 더 지원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지원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독립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고 결핍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결핍. 야,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 부모는 나 물려줄 거 하나도 없다. 그게 오히려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형편이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난하다. 나는 산다고 살았지만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지금 뭐 하는 게 없다. 그래서 내 노후도 불안하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독립하는 수밖에 없다. 각자 자립하자. 우리의 희망은 독립선언과 그리고 그 선언을 언행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고 결핍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유태인들의 자녀교육 보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혼도 간소하게 하고 대학 등록금 같은 건 일부 훼손도 이렇게 회수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안한 점 있으면 미안하다.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 없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모 도움 못 받은 흙수저였지만 금문동도 아닌 흙수저였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으니까 그걸 크게 생각하고 높이 사고 독립하기를 바란다 하면은 어른 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되게 왜 이렇게 분위겠냐고, 왜 나는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왜 아버지는 재벌이 못 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만에 10만에 한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결핍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통할 나이가 되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리고 되도록이면 같은 서울에 산다. 저처럼 같은 전주에 산다. 근데 두 아들은 어찌 보면 대학을 서울로 보냈는데 그게 자립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혼자 해본다는 차원에서 혼자 따로 살아본다는 거. 물론 이제 그 두 아들이 같이 산 경우도 많았지만 이렇게 일상을 체험해보고 경제 개념을 장착해보고 또 부모가 떨어져서 사는 거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뭐 정말 불내는 건 아닌가, 또 선풍기 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에어컨 같은 거 제대로 되는가, 이 주인하고의 관계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했는데 그냥 떨어지면 독립심 생겨서 아니면 이 독립 능력이 생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고 떼어놓지 못해서 따로 못 사는 것이지 따로 떼어놓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는 서너 달이면 삽니다. 바퀴벌레는 태어나자마자 혼자 삽니다. 아래에서 부화돼가지고. 자식도 20살 먹으면 충분히 독립해서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한둘 된다고 너무 벌벌벌 떨면 부모가 오히려 독립심이 약한 겁니다. 그래야 오히려 독립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체험을 시켜야 돼요. 독립 체험을. 따로 살게 해야 된다고요. 서울 산다고 데리고 살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외국으로 유학도 가보고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담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 다음 안 좋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상속 신호를 주는 겁니다. 상속 신호. 너는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테니까. 어설픈 중부자들, 한 10억 안팎 손자산 되는 사람들이 이 또 맞벌이 해가지고 돈 조금 번 사람들이 연금 같은 거 좀 타는 사람들이 자녀에게 은근히 어떤 그런 신호 내지 이런 걸 주어서 자녀들이 직업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구한다 하더라도 금방 무슨 핑계 대고 무슨 핑계도 상사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월급 작아서 이러니 차라리 우리 집에서 뭐 어찌고 이런 상속 신호를 줘가지고 독립심을 약화시키고 의존심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참 슬픈 이야기. 이거 부모 탓이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 리스크를 방지하는 이 방법이 많은데 아무튼 독립심을 길러야 되는데 그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려면 부모도 좀 독한 맘먹어 해야 되죠. 특히 20, 30대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 나이 다 됐는데도
독립할 생각을 안 한다. 그냥 알바나 하고 뭐 직업도 안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부모가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 어이 집 뭐 하나 있고 나 자식 하나뿐인데 그 연금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 집이라도 떨어지겠네. 그럼 서울에서는 집 떨어졌다면 뭐 싸구려 집도 1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파먹고 살면 되겠는데 이런 의식을 주었다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주택 그 연금 맡겨가지고 내 노후다. 너 여기서 5분의 1 주기도 아마 힘들 것이다 라든가 뭐 이런 그 신호를 상속할 때 할 망정 독립을 뭐랄까 꾀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독립 안 하고 의존해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고민을 덜려면 자식 리스크가 고민 1호인데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테니까 등등등등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자녀를 어떻게 하면 독립시킬 것인가. 앉아서나 고민해야 되고 이거 자식 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자식 하나 둘 있는데 너무 보호해가지고 독립 의지가 없어버리면 자기가 의지가 없는데 자기가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어버린 이 테두리 안에 산다. 나는 독립 안 한다. 끝까지 부모에게 매달려 살겠다. 그런 자식의 독립 의지를 촉구한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 누구도 고칠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노인의 고민 1호 자식 리스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런데 그 고민이 점점 증가한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20년 사이에 미혼 40세 남자가 5배나 늘었다는 걸 볼 때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럼 내 자식이 그 축에 들고 또 결혼도 안 하면서 독립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신문 보고 이건 뭐 한국일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